복부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보험금 삭감건입니다. 이 케이스는 아주 큰 병원에서 복부암으로 진단이 됐고 최종 진단 표시도 됐고 이 암에 해당하는 코드도 표기가 돼서 복부암 진단을 받은 거는 확실한 건데 이게 보험금이 경계성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암으로 진단이 되면은 누구나 다 보험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보험 심사는 병리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암의 진단이 맞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약관에 병리의사 진단만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런 수술 담당한 의사나 예를 들어서 진료과 의사라든지 이런 데서 받은 진단은 본래부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보험 분쟁의 대표적인 형태가 암으로 진단이 됐는데 지급이 거절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암으로 진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면은 암보험 분쟁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조금만 찾아봐도 어마어마한 분쟁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분쟁이 심화돼서 뭐 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진행된다든지 뭐 이런 사례에서도 이 의사가 암으로 진단하는 내용이 있어도 보험금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나온 뭐 하급심 판례라든지 뭐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타당한 것이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게 암으로 진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 악성 복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구를 하셨는데 이게 보험사에서는 현장 심사랑 의료자문을 안내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의료자문을 안내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지급으로 나왔을 때 지연된 기간에 이자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입자분들이 이런 절차에 좀 대응하기 어려운 게 진단서를 너무 믿는 그런 심리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진단했는데 다른 의사가 봐도 당연히 암이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 다른 의사가 봐도 암으로 나올 정도면은 현장 심사자 배치를 한다든지 의료자문을 요구한다든지 당연히 그런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돈을 땅에다 내다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이게 암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보험사 있을 때 뭐 무조건 이런 결제가 올라와도 그거를 승인할 건지 그 실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그런 비용 결제나 이런 것들이 승인이 됐을 때 가입자한테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의료자문이나 이런 거 안내를 받은 거는 이미 그거를 하기로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그냥 뭐 또 거절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에 맞게 다시 싸우기 위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마친 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의료자문 안내를 받았고 뭐 뻔한 결과 나온 거죠. 이게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진단이 나오는 게 되게 황당하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뻔한 결과죠. 그래서 이 복부암으로 나왔던 게 복부의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도 의사가 쓴 겁니다. 보험사 직원이 쓴 게 아니라 형태 분류상으로 조직학적 형태가 선우종성 신생물이고 이 종양은 악성 종양이 아니라 악성의 잠재성이 있는 종양이다. 그래서 여기 형태학적 분류 1은 경계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확보가 되면은 가입자가 뭐 어떻게 주장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되면은 이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보험사한테는. 그래서 향후 가입자가 뭐 손해성사 선임을 해서 막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갖춘 증거나 그런 자료들에 따라서 이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자료가 딱 확보되자마자 바로 이 우편물을 가입자한테 보내게 된 거죠. 이 암의 진단 확정은 이 병리 진단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요번에 C76.2 진단을 받은 복부암은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3의료기관의 자문 회신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경계성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계성은 이제 암의 10%만 지급이 되는 거였는데 10%만 처리가 되고 종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의사가 써준 진단서만 가지고 보상 여부를 가리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의사가 암으로 진단하면 돈을 준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식에 기대서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으면 뭐 누가 봐도 암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의사의 판단은 뭐 명확하게 누가 봐도 똑같은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를 또 보내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하는 방식 그대로 병리의사 진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병리적으로 암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청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보험사가 하자고 하는 절차에 막 동의를 했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중에도 걸림돌이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 향후 분쟁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케이스도 저희가 이제 다시 진행을 했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보험사는 자기네들이 자문을 해서 이 암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 아무래도 당연히 자기네들이 한 자료만 믿고 의지하게 되겠죠. 뭐 반대쪽 예를 들어서 청구자도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는데 너네 의견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효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나중에 뒤집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장기간의 분쟁이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해결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분쟁입니다. 가입자분들은 이 암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하실 때는 이 병리 진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조직 검사 결과, 뭐 병리 보고서 이런 서류들에 어떻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 내가 그 의료를 몰라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상담을 먼저 받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